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고흥군이 매년 실시하는 주민과의 대화를 새로운 정책 발굴의 기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참여와 소통의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시도인데 고흥군도 주민들도 그 성과에 관심이 커 보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군 동광면에서 열린 지역발전 전략 포럼의 주제는 밀원 건강숲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입니다. 최근 꿀벌이 사라져가는 심각한 상황에서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가 새삼 화두인 요즘 시의적절한 이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기후 여건상 고흥이 밀원 식물 다양화를 통한 저탄소 녹색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 관심을 끄는 주제입니다. 밀원 식물을 조성해 놓으면은 경관 농업이 되기 때문에 관광객 유입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벌을 친다거나 꽃을 또 판매한다거나 이런 부수적인 효과가 또 있고. 이번 포럼은 지난 2월 16개 읍면에서 열렸던 지역발전 전략 토론회의 후속 절차로 기획됐습니다. 각 읍면에서 제기된 아이디어 가운데 정책화 가능성이 큰 주제를 가지고 사업성과 경제성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컨설팅 차원입니다. 지역 경제들은 주민을 기초로 하는 정주형 그 내재 자원을 찾아내야 되는 이 시기인데 바로 고흥에서 시민들이 경험이나 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찾아내는. 고흥군은 이번 포럼에 이어 다음 달과 7월에는 거금도 관광발전 방안과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지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2, 3차 포럼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런 소규모 포럼을 자주 가져서 지역민 소득 향상에 대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과의 대화가 치적 홍보나 민원 수렴에 그쳤다는 지적이 계속된 가운데 민선 8기 고흥군의 새로운 시도가 신규 정책 개발이라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김영록 지사의 공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부서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전남도청에서 열린 자치분권 정책협의회에서 소병철 의원은 김영록 지사가 동부통합청사 조직을 4개 실국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전남도청 60개 과 중 11개 과만 동부권에 배정됐다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직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지사는 현재 입법 예고된 조직 개편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동주 시인을 테마로 한 관광 명소화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광양시는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 사업에 윤동주 별빛 아일랜드 사업이 선정돼 배알도와 망덕포구 일원에 오는 2027년까지 사업비 130억 원을 들여 윤동주 정병욱 문학관과 정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이와 함께 섬진강 권역에 영호남 환승공원과 캠핑장 등 10여 개 사업을 추진해 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전남 지역 양봉 농가에서 기르던 꿀벌 50억 마리가 실종되거나 폐사했습니다. 2년 연속 폐사율이 60%를 넘어 긴급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피해는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광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꿀벌 100여 통을 기르는 한평군 월야면의 노한숙 씨. 봄꽃이 피고 지는 5월을 앞두고 있지만 텅 빈 벌통을 옮겨 쌓느라 하루가 모자랍니다. 10년째 양봉업에 종사해오던 이 농가에서도 100군의 양봉통 가운데 2통만이 살아남았습니다. 피해율은 98%에 달합니다. 한 통에 3만 마리씩 서식하던 꿀벌들이 최근 석 달 새 모두 사라져버린 겁니다. 원인은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들 아무리 지금 나름대로 생각을 해봐도 무슨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요. 꿀벌의 집단 실종 폐사는 지난해 여름부터 간헐적으로 발생하다 올 1월 들어 본격적으로 확산했습니다. 한평군뿐만 아니라 전남 도내에서 기르던 꿀벌 27만 통 가운데 16만 통이 피해를 입어 사라진 벌은 50억 마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벌이 그런 원인도 모른 채 자꾸 이렇게 소멸되고 폐사가 이어져 오다 보니까 많이 그 양봉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더 큰 문제는 양봉 농가의 경우 보험 적용이 안 돼 피해 회복이 어렵고 꿀벌의 활동이 사라지면서 과수 농가의 2차 피해도 우려됩니다. 전라남도와 각 시군이 벌통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피해가 확산될 경우 지원 예산 마련도 문제입니다. 군비로 예비비를 3억 원을 긴급하게 투자해서 양봉 농가 회생에 좀 도움을 주고자. 최근 농림부는 꿀벌 실종 폐사 원인으로 해충인 응애로 인한 바이러스를 특정했지만 양봉 농가들은 수년째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피해 원인을 기후변화로 추정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정인화 광양시장이 한국철도공사를 찾아 경전선 KTX 광양역 정차를 건의했습니다. 정 시장은 KTX 광양역 정차의 당위성과 추진 과정을 고준영 한국철도공사 사장 직무대행에게 설명하고 시민 7만 명이 참여한 서명서를 전달했습니다. 공사 측은 광양시가 남해안권 산업 중심 도시로 KTX 정차 필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 군공항 유치의향서 제출을 검토 중인 한평군을 방문해 나비축제장 개장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한평 주민들의 성대한 환영을 받은 강 시장은 전라남도를 의식한 듯 광주 군공항 관련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타대의 인도를 받으며 강기정 광주시장이 어린이 손을 잡고 한평군수와 나란히 입장합니다. 거리에는 환영 현수막이 내걸리는 등 성대한 환영 속에 나비축제를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로 평가했습니다. 기후위기에 맞는 멋진 축제로 우리 광주 시민들도 사랑하는 축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강 시장은 이상익 한평군수가 광주 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한 데 대한 답방이라며 광주 군공항 관련 질문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광주시가 좀 제시할 거는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군공항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 봐서 하겠습니다. 개장식의 외부 인사는 강 시장 외에도 양향자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올해로 25회째를 맞는 한평 나비 대축제는 자연과 생태를 주제로 예년보다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졌습니다. 중앙광장은 전통놀이와 공연이 이어지고 또 주변에 이 꽃 같은 걸 너무 잘 해놔가지고 누나들이 또 우리 제수들이 너무 행복하고 지금 이제 오늘 첫날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어르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어렸을 때 그 추억이 사피니아 등 40만 송이의 꽃이 피어난 나비 생태관과 곤충 체험관 등에는 더 많은 벌과 나비가 날고 있습니다. 너무 잘 꾸며져 있고 아이들과 가족들과 즐기기에 참 좋은 축제인 것 같아요. 오늘 개막한 한평 나비축제는 다음 달 7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2018년부터 순천 옥리단길에는 예술가들의 작업 공간이자 전시 공간인 창작예술촌이 생겨 시민에게 공개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곳에선 봄의 따뜻함과 생명을 주제로 전시를 열고 있습니다. 석회의 거친 질감으로부터 달리는 말에 힘찬 에너지가 뿜어나옵니다. 순천 출신 조강훈 미술가의 작품 성난말입니다. 순천 창작예술촌 3호에서는 이번 달부터 말과 소나무를 토속적이고 역동적으로 그려낸 조강훈 미술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자연물의 격정과 생기를 통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초상을 표현하는 작품 17점이 다음 달 25일까지 선보일 예정입니다. 문학거리를 많이 즐길 수 있는 게 지방에는 많이 없어요. 이런 거에 감성적인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메리트인 것 같아요. 1920년대 적산가옥을 개조해 만든 2호 창작예술촌에선 봄의 정원을 주제로 한 김혜순 한복 디자이너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천연 재료로 물들인 산뜻한 한복과 프랑스산 레이스천과 망사를 이용한 퓨전 한복들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 속에 있는 직물들과 또 우리나라의 한복의 형태를 거기에 크로스해서 어떻게 잘 스며들어서 또 현대화 그리고 세계화로 나갈 수 있는지를 많이 도전하고 있는 복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묵화와 글씨체가 어우러져 정갈함을 자아냅니다. 수묵화에선 순천 향동 주민센터 앞 고목과 죽도봉 정자 등 친숙한 지형 지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술촌 1호에서는 다음 달까지 순천의 봄을 주제로 한승원, 김용택, 정호승, 곽재구 시인의 육필 원고와 이태호 화백의 수묵화 작품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이 시들을 보면은 한자 한자 따뜻하게 이렇게 써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위로와 회복이 될 수 있는 시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느낍니다. 완연한 봄을 맞아 개최되는 창작예술촌 전시들이 시민들에게 봄의 생기와 풍요로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월급을 이중으로 받아 챙긴 여수의 한 노동조합 조합장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오늘 조합장 급여와 선별반 소장급여 3천여만 원을 이중으로 받아 챙긴 혐의로 해당 조합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또 간부 개인 소송비 등 800여만 원을 조합비로 지출한 정황이 MBC 보도를 통해 밝혀지면서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광양시가 다음 달 8일까지 2023 전남도 숲속캠핑 축제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축제는 다음 달 19일부터 21일까지 5월의 백운산 별빛 여행을 주제로 백운산 자연휴양림에서 펼쳐집니다. 호남 최대 물놀이 시설인 여수 디오션 워터파크가 다음 달 5일부터 상시 개장합니다. 디오션 측은 어린이날 실내 워터파크와 실외 유아풀 개장을 시작으로 주중과 주말 관계없이 매일 쉼 없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LG화학 여수공장이 대정비 작업에 앞서 안전문화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석유화학 산업대정비는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설비 보수 작업으로 캠페인을 통해 1000명의 작업자에게 작업 내용과 잠재 위험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전까지 맑았던 하늘 표정이 오후 들어 흐려지면서 전남 일부 해안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사이 비는 전국적으로 확대가 될 전망이고요. 전남 지역에는 내일까지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습한 공기와 함께 내일은 아침 기온이 반짝 오르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아침 최저 기온이 15도로 오늘보다 7도가량 높아지겠고요. 낮 기온은 최고 18도로 종일 기온 변화가 거의 없겠습니다. 다만 모레는 아침 기온이 다시 10도를 밑돌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내일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은 여수와 순천이 16도, 고흥 15도, 한낮 기온은 여수와 순천, 광양 18도, 고흥은 17도로 예상됩니다. 해상에도 흐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바다에서는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지나고 일요일부터는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목요일쯤 다시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